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예비 사항은 그 정도로 마치고 이제 본문에 가서 부딪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이 얘기하기를 물어보죠. 논어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뭘까요? 그러면 뭐 각자 뭐 이런저런 얘기 하지만 그럼 볼 것도 없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1번이. 왜? 아까 말씀드렸죠. 바둑의 첫 수예요. 첫 수. 응? 그리고 여기에 갖다 놨다는 거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논어예요. 논어 전체를 여기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기, 시습지, 불역료로 이래 놓으니까 막 어떻게 보통 합니까? 배우고 때로 익히면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이렇게 번역도 아니죠. 그냥 답습해가지고 달달달 외우는데 그 엉터리 번역에 문제가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첫째가 시를 잘못 옮긴 거예요. 그 다음에 지를 옮기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역을 또 오역한 겁니다. 예? 그걸 하나씩 이제 보도록 하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참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죠. 그건 뭐냐면 학 다음에 뭐가 빠져 있어요. 이 빠져 있는 거는 어떻게 하냐? 뒤에 지자가 있잖아요. 예? 영어로 하면 지시대명사 같은 거. 그러니까 뭔가를 배워서 바로 그거를 습하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시는 우리는 때때로라고 하는데 그거는 때때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시간 날 때마다요. 늘이라고 번역을 해야 돼요. 이건 먼저 논을 조금만 공부하게 되면 이 시의 뜻은 이제 알게 되죠. 우리는 근데 이걸 그냥 시에 돼 있으니까 막연하게 영어로 뭐 sometimes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건 왕왕이고 시라고 하는 거는 때때로라는 뜻도 있지만 이 문맥에서는 그냥 시간 나는 대로 막 온 힘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 다음에 뭐가 있느냐. 예, 이게 지금 논어를 풀지 않으니까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요. 논어에서는 다 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가 지금 학이 1 아닙니까? 저 뒤에 6 조금만 넘어가면요. 예, 학이 6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답이. 문을 배우라고. 지금 학문은 이거잖아요. 학하면 뒤에 물을 문자를 쓴다고, 물을 문자. 이거는 이제 맹자에서 나오는 건데, 이건 배우고 묻다는데 사실은 배우는 게 묻는 거예요. 학이 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별 중요한 건 아니지만, 공자는 다른 거예요. 정확하게 문을 배우라고 돼 있어요, 문. 응?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가면, 막연하게 뭘 배우는 게 아니고, 문을 배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우선 문부터 탐구를 해야 되죠. 그럼 문이 또 뭐냐? 이게 또 우리는 지금 뭐라고 배웁니까? 글얼문 해가지고 글이라고 또 옮겨요. 그러니까 상당수 해설서 중에 보면 글을 배우라고 또 돼 있어요. 그거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글을 배우라고 돼 있으면 공자가 무슨 선생입니까? 유치원 선생. 글 선생이 아니에요. 응? 이 문은 뜻을 잘 보면 물론 글이라는 뜻도 있죠. 또 문이라는 뜻도 있죠. 포장, 매력 등등 쭉쭉쭉쭉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동사로 이 애쓰다라는 뜻이 있어요. 애쓰다. 근데 애쓰다라는 뜻은 뭐냐면 사전을 보면 내 안에 있는 거를 최대한 발현하다. 이게 애쓰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애쓰다 하면 좀 뉘앙스가 낑낑거리다 이런 뜻인데 낑낑거리다가 아니고 내 안에 있는 걸 가능성을 다 표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출하려고 애쓰는 법을 배우라는 거야, 학이. 그리고 그거는 배운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그걸 계속 자기 걸로 익혀서 자기가 됐을 때, 그 다음에 역자가 왜 문제가 되냐면요. 이건 또한이 아니에요. 불역 무슨 호라고 하는 것은 관용적 표현인데요. 이때 이 역은 지금도 우리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역시라는 말 쓰거든요. 역시. 이건 뭐죠? 강조하는 표현이야. 정말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풀이가 어떻게 되냐면 대체적으로 즉 애쓰는 법을 배워가지고 늘 그것을 내 것으로 익히기를 사실은 정말로 기뻐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촉구하는 말이에요. 촉구하는 말.
누가 이거 학위 시습이 정말 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맡은 역할로 인해서 끊임없이 이걸 배워서 자기 걸로 만드는 거, 이걸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건데, 여기까지는 사실은 이제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2012년에 논어책을 10년도 넘었죠. 낼 때까지 이제 번역하면서 알아냈던 내용인데, 그 후에 제가 이제 이 한서라고 하는 책을 번역을 하면서 이 한나라 때 황제들이 당시 논어의 대가들한테, 왜냐하면 이제 한나라 때가 바로 그 분서갱의 직후였기 때문에 이 고전의 텍스트 내용들을 막 각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막 전문가들이 이걸 막 찾아낼 때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고수죠, 이 내용이.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이거 전체를 보는 실마리가 자기가 잡혔는데 뭐냐면 보세요. 이제 황제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논어학자가. 왜 이 선현이 이 논어라는 책을 편찬하면서 하고 많은 구절 중에 이 학위시습지 불역여로를 제일 앞에다 두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제 뭐 모르죠, 뭐 황제는. 그러니까 말해보라, 뭐 이러니까 이 제왕이 되면 모든 것을 소유하고 제일 정점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안주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계속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이 도를 계속 알아가야 되는 그런 거를 바로 요거예요. 정말로 즐거워할 때라야, 정말로 즐거워할 때라야 비로소 폐하 곁에 사신이 나올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신이 뭐냐면요, 스승과 같은 신하예요. 신하 중에 세 가지가 있는데, 스승 역할을 하는 신하는 바로 길을 열어주는 게 더 애쓰는 법, 더 나아가는 법. 이 첫 구절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거를 알고 나니까 제가 이 두 번째 풀이부터는 바로 바뀌었어요. 이게 완전히 제왕 군신관계 이론이구나. 이게 벌써 첫 구절이. 그러니까 이거 이제 임금한테 한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두 번째보다 세 번째를 먼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세 번째는 뭘까요? 인부지 불온 불역 군자호, 즉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요때는 우리는 이거 성내다고 하는데 어느 성내다 아닙니다. 이 글자 모양 그대로 마음속 안이 뜨끈한 거예요. 이거 서운해 하는 거예요. 서운하며 이거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면 안 돼요. 누가 유치하게 알아주지 않는다고 이제 성을 내겠습니다. 근데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논어는 군신 이론이에요. 군신 이론이기 때문에 임금이 신하가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 하겠습니까? 신하가 임금이 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서운해 하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신하예요, 신하. 신하는 임금이 알아주길 바라죠. 근데 임금은 사실 별로 그런 거 없어요. 리더는 자기가 자르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바라는 인이 누굴까요? 이게 바로 임금이에요. 임금이 설사 알아주지 않아도 이때 알아주지 않아도라고 하는 거는요, 그냥 단순히 나를 알아달라는 게 아닙니다. 나를 알아달라는 게 아니고, 내가 공로를 세웠는데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래도 서운한 마음을 갖지 않아야 바로 정말로 군자신이에요. 여기에. 군자다운 신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바로 알 수는 없고, 그 뒤에, 논어 뒤에서 여러 형태로 등장하는데, 요거를 한 글자로 하면 이게 바로 직입니다. 고들직이에요. 이게 고든 신하고 고든 마음이에요. 그리고 두 자로 하면 이거를 공자는 불벌이라고 말합니다. 이때는 벌이 정벌하다가 아니고 자랑할 벌이에요. 그러니까 자랑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이제 아까 학위시습지에서 불역여로 하는 그런 신하, 즉 스승과 같은 신하를 두고서 계속 이 길을 열어가는 임금은 뭡니까? 명군이죠, 명군. 눈 밝은 임금. 예? 그래서 이 명을 길러가는 게 바로 학위시습지예요, 학위시습지. 응? 반면에 신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알아주건 알아주지 않건 자기의 본분은 일 잘하고 잘 모시는 데 있다. 이게 바로 직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1장에서 지금 먼저 제시되는 거는 명궁과 직신이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죠. 현대사회의 어떤 조직이든 상하관계에서 윗사람은 눈 밝아가지고 사람도 잘 보고 일도 잘 살피고 귀도 열려있고 그런 상태고, 밑에 있는 신하는 윗사람이 보건 안 보건 자기 일을 충실하게 잘 해내는 거. 이게 이제 그 첫 출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먼저 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사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돼야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거, 유붕자원 박내 불영 낙호가 무슨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것도 사실 우리가 참 오역의 대표적인 거죠. 자, 유붕자원 박내 불영 낙호 이러면 보통 어떻게 해석합니까? 뭐 벗이 있어 먼 데서 찾아오니 이 또한 기쁘지 않은가, 뭐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뭐 이렇게 번역하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그 공자가 무슨 할 말이 없어가지고 먼 데서 온 친구는 잘해주고 기뻐하고, 그러면 가까이에 있는 친구는 그냥 대충 하라고 이런 메시지를 만들었겠냐 이거예요. 응? 여기 보시면 먼저 붕이잖아요. 붕은 뭐냐면요, 그냥 벗이 아니에요. 우라고 안 했잖아요. 붕이라고 한 거는 이미 사적인 벗이 아니고 공적으로 뜻을 같이 하는 동지지우가 바로 붕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중요한 게 원인데요. 이때 원이 뭐냐 하면요, 논어에서 원은 100% 전부 다 이게 공이란 뜻이에요. 공. 근데 우리는 뭐 이걸 뭐 진짜로 먼데라고 이렇게 생각을, 공자가 볼 때는 공은 멀고 산은 가깝다고 생각한 거예요. 사적인 거. 예? 그래서 지금 이 구절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다시 이제 그림으로 보면 여기 왕이 있어요. 뭐 오늘날로 치면 뭐 기업의 지도자를 포함해서 왕이 있어요. 근데 왕이 있으면 어느 조직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누가 둘러싸요? 근이 둘러쌉니다. 근이. 공적인 조직보다도 가까이 있는 측근, 근신, 뭐 가족, 옛날로 이제 중국으로 가면 또 뭐 후궁들, 뭐 황관, 뭐 이게 근이에요. 이게 근. 근데 이 붕은 누구냐면요, 요 왕하고 그래도 다행히 뜻을 같이 하는, 공적인 뜻을 같이 하는 신하가 가까이에 있다가, 유붕이잖아요. 여기 있다가 가는 거는 표현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자원 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또 압축이 일어나죠. 짧게 가는 얘기 빼도 자원이에요. 그러니까 갔다가 오는 거예요. 갔다가는 빼고 이제 그 공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비판들, 예? 이런저런 얘기들을 듣고서 박내 이렇게 됐어요. 박내도 보세요. 막 왔어요. 왜 방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갔다가 한참 있다가 왔다 이렇게 되면 이게 맥이 풀리는 게, 막 왔기 때문에 뭐 하겠어요. 막 왔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바로 이제 상상력, 제대로 된 상상력이 들어가죠. 막 이 붕이 밖에 가서 본, 공과 원에 가서 본 이런저런 비판적인 얘기들을 왕한테 전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했을 때 임금이 또 여기 그래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그런 얘기 듣기를 막 즐거워해야 그 다음에도 또 그 붕이, 그 신하가 또 그런 얘기를 봤을 때 또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저 하기시습지에 대해서 황제한테 했던 풀이하고 이게 딱 일치가 되면서 유붕자원 박내 불영 낙호하는 뭐죠? 임금한테 뭐가 있어야 되죠? 이번에는 우신이 있어야 돼요. 우신. 벗과 같은 신하. 그래서 이 스승과 같은 신하는 임금의 눈입니까? 귀입니까? 눈이죠, 눈. 미처 보지 못하는 거를 열어주는, 단계를 끌어올려주는 이런 거고, 이 벗과 같은 신하는
그런 단계, 뭐, 높은 도리를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임금이라는 것도 한 몸이잖아, 일신. 한 몸인데, 이 제한된 범위를 넘어서 가지고 미처 듣지 못하는 데까지 널리 비판적이고 이런 쓴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거는 누구다? 근신이 아니에요. 바로 이 붕이에요, 붕.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라야 아까 말씀드린 학위 시습지를 체화한 명군과 인부지 불온을 체화한 직신이 이 유붕자원박내 이런 관계로서 오래 가는 겁니다. 이 안에 이 세 가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무슨 뭐 억지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이 틀이 바로 논어의 틀입니다. 그거하고 우리 지금 엉터리로 해석하고 있는 거하고 명백하게 다르다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이 세 가지 의미를 잘 음미해 보세요. 학위 시습지, 불역 여로, 유붕 자원 박내, 불역 낙호, 이인 부지 불온, 불역 군자호. 그래서 벌써 아시겠지만은 뭐 지라든가 역이라든가 자원 박내할 때 원도 그렇지만 방이라든가 이런 부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공자는 제가 이렇게 저는 뭐 사형 고전도 하고 도형 고전도 하고 뭐 이러지만 이 언어 사용에 관한 한 저는 공자만큼 철저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석을 할 때도 굉장히 치밀하게 하지 않으면 아차 하면 옆으로 셉니다. 그래서 그걸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숙제처럼, 이건 뭐 풀라는 건 아니고요. 염두에 두시는데, 1번, 2번, 3번, 우리가 3개를 했지 않습니까? 이 1번, 2번, 3번 3개를 했는데, 이 편찬자, 계속 제가 말씀드렸죠. 이 편찬자는 셋 중에 지금 뭘 제일 중시할까요? 답은 여기 없어요. 답은 어디 있을까요? 2번에 있습니다. 2번에. 2번을 보면 우리가 다시 와서 여기 1번을 볼 때,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학위, 유붕, 인부지 중에 뭐였구나를 알게 됩니다.